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시장 상황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급락했고요. 또 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시간 외거래에서 빠지고 있죠. 뭐 세일즈포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델 같은 경우에는 좀 과매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그 조금 냉정한 시장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사실 그 조금 안 좋게 단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현재 사실 또 재미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개별 실적의 그 실적 발표가 한 종목에 해당 종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종목들에 같이 영향을 주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는 좀 반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나머지 종목들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살펴보더라도 지난주만 해도 힌덴버그 오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증시 폭락 신호 이거 계속 지켜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힌덴버그 우먼이라고 좀 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수학자인 짐 미에카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조합해서 증시의 폭락을 예측하는 방법론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서 하루 뭐 52주 고점과 저점을 찍은 종목 수가 당일 거래 종목이 2.2%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고점과 신저점이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52주 고점과 저점을 찍은 종목 수 중에서 작은 쪽이 한 69개 이상, 그리고 52주 고점 종목 수하고 저점 종목 수가 봤을 때 고점의 종목 수가 저점의 두 배를 넘어서지 않고, 또 뭐 거래소 종합 지수의 10주 이동 평균선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인 맥켈란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다섯 가지 좀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재해석을 해보자면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종목 간의 방향성이 커지고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상황이 지금 힌덴버그 오맨이다 라고 해석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의 악셀 혼자 전 존 호스만도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 70% 음. 폭락할 수도 있다. 종목 간의 이 차별 그리고 괴리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과거에 힌덴버그 오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구간일 때 이렇게 위험한 순간들 상황들 지금도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87년하고 08년 같은 경우에 힌덴버그 오맨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 그 힌덴버그 오맨에 나오는 시그널들을 봤을 때 항상 맞았던 건 아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실 이 이야기가 좀 그 많이 조명이 됐었었는데 현재까지 정확도는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70%는 힌덴버그 오맨 시그널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신호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요 지수들이 고점을 넘어서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혁신발 그 주가 상승이 이제 주도하는 증시에 대한 피로감이 일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 일부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형주들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피로감 혹은 불안감은 있지만 전반적인 증시 약세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불안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처럼 이렇게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채 금리의 최근 급등세, 오늘은 진정되긴 했지만 어제만 해도 4.6%를 돌파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사실 그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신호긴 합니다.
그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 채권 이제 신규 발행 시장에서 입찰 경쟁률이 지금 저조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지속적인 채권 발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뭐 늘어나는 예산만큼 사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사실 너무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소화하기도 사실 현재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상단에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지금 의미를 하는데 현재 사실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는 좀 불편한 수준까지는 올라온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2년 동안 상황을 좀 보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4.5%를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채권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왔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가 위험하다 혹은 큰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금리가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7%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기 높은 확률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AI 모델의 이 시장 리스크도 궁금하고요. 최근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마크 모비우스를 만났다고 또 들었는데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네, 우선 저희 모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전히 사실 시장의 하락 위험은 높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참고하는 주요 변수들이 미국 장기채와 주식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내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PCE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PCE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위험도를 재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낮게 보고 있다. 사실 5월 같은 경우 셀인 메이라는 경험과 정반대로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5에서 7%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불안감이 있지만 데이터에서는 지금 시장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마크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제 블룸버그 AI 이머징 마켓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마크 메비우스도 같이 이제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책에 사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걸 하긴 했는데 마크 메비우스 분이 사실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AI 혹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정정하시고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